6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는 해시계인 거 알겠죠? 이게 해시계거든요. 그 기출문제에서는 요 사진으로 낸 게 아니라 사진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 하나 기억나실 거예요. 뭐 생긴 거는 솥단지 같이 생겼고 그 솥단지에는 침이 하나 있어서 눈금을 막 격자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해가 지나가는 그 길이에 따라서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해시계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 가는. 선덕여왕 때 만든 거다. 아니죠? 해시계는 세종대왕 때 만든 거고, 세종 때 장영실이 시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뒤에가 틀렸죠? 물시계이다. 이게 틀렸죠. 물시계가 아니라 해시계이다. 그 물시계는 뭐겠어요? 자경루, 자경루. 생긴 건 이렇게 그 기둥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못 그리겠어요, 제가 이거. 마치 그 피아노 같이 생겼는데 피아노 앞쪽에 그 물의 낙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기둥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속도에 맞춰 가지고서 구슬이 돌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동물이 나와 가지고서 종을 치는, 그래서 자시 띵 치는 그런 물의 오차를 가지고서 시간차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물시계라고 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항상 니네는 맨날 우리 거 도둑질해 갔어, 이거 맞아요. 그래서 당시 그 중국에 가서 배운 겁니다. 장영실이 직접 갔어요. 갔다 왔어요. 유학 갔다 와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얘기 안 하죠. 그 이유는 중국에 가서 배운 거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하기엔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복잡해 보여요. 이게 혼천의거든요. 근데 혼천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혼천의가 거기 손잡이 막대기가 하나 뭐가 달려있죠. 그럼 요거는 홍대용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막대기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세종 때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홍대용이 스스로 만든 혼천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홍대용이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왜 우리 홍대용 그러면은 홍대용의 저서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홍대용 특집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홍대용 하면은 맨날 내는 그 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대용 어떻게 외우라 그래요? 담임의 연주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대용이니까 홍대죠, 홍대. 그래서 홍익대학교 천문학과 수학과 교수님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대 천문학과 수학과 교수님. 홍대의 담임이라고 했어요. 제가 담임 선생님. 홍대 담임 선생님. 그래서 이분의 호를 따서 담헌 홍대용이라 한다. 담헌. 활동 시기는 영조 후반부와 정조 초기입니다. 그래서 정조를 가르친 선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홍대용이 어린 정조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담임 선생님이죠. 정조의 담임 선생님. 그래서 담헌, 그 다음에 경륜 쓸게요. 그 다음에 의산, 문답, 그 다음에 연기 혹은 연행록, 그래서 을묘 연행록이라고도 한다. 혹은 담헌 연기라고도 한다. 그 연기할 때 연행이라고 한 이유는 이분이 연행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연이라고 하는 건 연경을 뜻하는 말인데 연경은 북경을 말하는 말이다. 베이징 갔다 온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주, 해, 수, 용. 요 숫자가 수학을 말한다. 그래서 주해, 수, 용 하면 홍대, 용 할 때 용이다. 그래서 이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책만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책 찾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저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립니다. 농업 및 토지지도 개혁안을 담은 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농업 및 토지지도 개혁안을 담아 놓은 책은 임하경륜 맞습니다. 임하경륜. 그 이유는 임하경륜 할 때 임자가 요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농학이라는 뜻이에요. 농업. 수풀림. 농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임하경륜에서 제시했던 토지지도 개혁안이 무엇이냐? 균전제를 제시하였다. 균전제. 근데 여기서의 균전제는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유형원의 균전제와 다른 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균전제는 성인 남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건 왜 성인이라 했냐면은 결혼한 남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남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시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결혼을 한 남자를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결혼한 남자, 아내가 있는 남자에게는 이 결의 토지를 준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분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누구든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결의 토지를 준다는 건 진짜 똑같이 나눠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이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이전의 토지제도의 개혁안과 좀 달라진 점이 이 결이라고 하는 결부제를 채택을 주장했다는 거. 결부제 채택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셔도 그냥 외우세요. 미안해요. 이거 설명하기 좀 그래. 그러니까 결부제를 채택하고자 했다. 그래서 2절 경무법 대신에 결부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는 홍대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경륜의 임은 균전제구나. 균전제는 성인 남자들에게 이결의 토지를 주라고 하는 거구나. 신분과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결부제 채택을 주장했구나. 그럼 이분은 신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같이 일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연계된 게 뭐냐면은 연계된 거. 유식 양반을 비판했다. 유식 양반이라는 말은 놀, 식, 먹을 식, 놀고 먹는 양반들을 비판하였다. 또 연계되는 게 그래서 3인 개항 및 3인 평등 사상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얘기하는 3인 평등은 주결점 3인은 사, 농, 공, 상을 말한다. 주결점은 노비는 아님. 노비의 존재는 인정. 양반 출신이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노비제도를 없애자 이런 주장까지는 못 갔고 3인 평등 사상이라는 건 노비제도까지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홍대용은 신분제도 철폐를 주장하였다. 그건 X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유수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같아요. 그러니까 유수원이랑 비슷한 부분이 유수원은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유수원은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그러니까 역시 그걸 따지고 보면 사농공상 평등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런 맥락에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수원과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다 같은 모둠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후생학파라고 해서 그 실학자의 공통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산농공상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자니까 이 사람들, 이 실학자들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중상주의 실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상주의 실학자. 산농공상 가운데 우리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의하면 상업은 미관 말직. 근데 이분들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상인들을 우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상주의 실학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뭐 뉘앙스가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의산문답인데 이 책 정말 많이 나오죠. 거의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의산문답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의산이라는 산이 실제로 있는 그 중국의 산 이름이에요. 저기 만주 요동 가다 보면 있는 산이 의산인데 의산에서 이제 이 시롱이라든가 허자랑 묻고 답한 얘기가 나온다. 시롱과 허자, 이 시롱은 그 중국인 실학자를 말하고 허자는 조선에서 파견된 그 성리학자를 말하는데 여기를 실이라고 그리고 여기를 허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중요하지 얘는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허 하면은 막 쓸데없는 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이 쓸데없는 거고 실학이 진짜 쓸데 있는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학자가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했더니 지전설, 그 다음에 지구는 동그랗다 이런 얘기.
이렇게 되면 화의관이 깨지잖아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는 상황이고, 이걸 화의관이 비판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화의관이 비판되니까 화의관이 깨지면 화의관에 입각해서 세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성리학도 깨지게 되죠. 그럼 성리학에 입각해서 양반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양반 중심 체제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흐름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하경륜이랑 의산문답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 두 개의 책이 뭐 거의 맨날 나온다. 홍대용에 대한 얘기. 그래서 실홍이 말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실홍이 말하였다. 뭘 말하였냐 했더니 지구의 크기는 9만리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그 속도는 번개나 포탄을 날리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구 구형설. 그럼 지구만 얘기했냐? 아니, 달도 얘기하고요. 지구에서 달의 거리를 계산하려고 시도했고, 지구의 전체 크기를 계산하려고 했고, 그럼 달 크기, 달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나름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달 이외에 태양 있죠. 태양이나 태양 이외의 다른 별들. 전통적인 그 천문학은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25수로 봐요. 25개의 별로 보는데 사실 그게 별 하나가 아니라 성단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게. 성단이 뭔지 아시죠? 은하수 같은 거. 멀리서 보면 별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하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25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8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28수를 가지고서 돌다 보니까 나오는 별이 있고 안 나오는 별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빨간색, 파란색 막 다르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륭화봉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점이에요, 점. 그래서 이걸 점성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성술.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근데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 천문학 체제에서 탈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저기 있는 저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무한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무한우주론.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하려면은 당연히 뭘 잘했어야 했어요?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이분이 이런 무한대 개념도 갖고 계셨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뭐 거의 천재 같은 분입니다. 정조 어렸을 때 이런 분한테 교육받았으니까. 근데 정조가 이 홍대영한테 교육받은 시간은 짧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한 2, 3년 학원 다닌 거죠. 근데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홍대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정조가 홍대영? 이렇게. 누가? 그래서 홍대영? 아, 나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학자? 나 기억나. 근데 죽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때 홍대영이 남긴 서연록이 있거든요. 서연이 뭐냐면 세손이랑 그 홍대영이 주고받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그걸 갖고 와보라 그래. 홍대영이 죽었으니까 홍대영이 뭐라 했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정조가 홍대영과 서연했을 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그 뭐지 되게 반짝반짝이면서 정조한테 신기한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이 학자를 기억을 합니다. 정조가. 그래서 정조 시기 때 어떤 여러 정책, 과학기술 발전 이런 게 홍대영과의 서연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걸 이제 뒷받침한 게 초계문신제 과정에서의 정약용 같은 그게 규장각을 만든 하나의 계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 홍대용 특집이었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라 국왕 때에 있었던, 정약용이 기기도서를 참고해 만든 건 뭔가요? 거중기. 오케이. 거중기. 거중기를 가지고서 만든 건 뭔가요? 수원화성. 사실 저는 수원화성을 원했는데 거중기가 맞죠, 사실. 예. 기기도서를 갖고 거중기를 만들고 거중기로 수원화성을 만든 거죠. 예. 수원화성을 만들 때 그 과정을 정리해 놓은 책 이름이 뭡니까? 수원화성 만들 때 의궤,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합니다. 화성, 성역, 의궤.